새벽 2시 빗소리만이 정막을 깨는 고속도로 위. 나는 운구 차량의 핸들을 잡고 있었다. 뒷좌석에는 검은 천으로 덮인 고급관 하나. 오늘의 고인은 그룹 회장이라 했다. VIP 운송이라 수당도 두둑했지만 솔직히 관심 없었다. 죽은 자든 산 자든 내게 남은 건 이 일뿐이었으니까. 5년 전 나는 신경보철 분야 촉망받는 연구원이었다. 뇌- 기계 인터페이스 기술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경찰서에 끌려갔다. 누군가 내 연구 자료를 중국 기업에 팔아넘긴 정황이 포착됐다며.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왜? 하지만 증거는 완벽했다. 내 이메일, 내 계좌, 내 IP로 모든 게 이루어졌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고 회사는 나를 잘랐다. 징역 2년의 집행유예. 전과자가 된 나는 다시는 연구소 문턱도 밟을 수 없었다. 동생 은서만이 내 편이었다.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야. 은서의 믿음 덕분에 나는 버틸 수 있었다. 장래 운구 차량 기사로 전직했고 밤마다 죽음을 나르며 하루하루 살았다. 그런데 오늘 뭔가 이상했다. 백미러로 관을 힐끗 보는데 가슴이 두근거렸다. 연구원 시절 생체 신호 측정 장비를 다루던 손이 근질거렸다. 차를 갓길에 세우고 뒷좌석으로 갔다. 관 위에 손을 대자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심장 박동? 말도 안 돼. 장 의사가 이미 확인했다고 했다. 하지만 내 감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관 뚜껑을 열었다. 헉. 70대로 보이는 남자가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가라앉은 호흡. 그런데 분명 살아있었다. 목의 경동맥에서 희미한 맥박이 뛰고 있었다. 이 사람은 죽지 않았다.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박민준 씨. 지금 관 열었죠? 낯선 남자 목소리. 등골이 서늘해졌다. 누구십니까? 그 사람 살리면 안 됩니다. 그냥 화장터까지 가세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무슨 소리? 박은서 씨. 민준 씨 동생이죠. 지금 제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순순히 따르시면 동생분은 무사합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은서를. 은서한테 무슨 짓이야? 선택하세요. 관 속 사람의 목숨 아니면 동생의 목숨. 30초 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관 속 남자를 내려다봤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하지만 은서는 내 유일한 가족이다. 떨리는 손으로 관 뚜껑을 다시 닫으려는 순간 남자의 눈이 떠졌다. 제 발. 희미한 목소리. 남자가 내 손목을 잡았다. 차가운 손가락에서 필사적인 힘이 느껴졌다. 살려 주시오. 그 눈빛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다.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스피커에서 은서의 비명이 들렸다. 오빠, 오빠, 은서. 남자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시간 다 됐습니다. 결정하세요. 그 사람 죽이고 동생 살리기. 아니면 둘 다 죽이기. 빗소리만 요란했다. 내 손은 관뚜껑 위에, 남자의 손은 내 손목 위에. 누군가는 죽어야 했다. 그리고 나는 선택해야만 했다. 오빠, 제발. 은서의 비명이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나는 관 속 남자의 간절한 눈빛과 동생의 목소리 사이에서 얼어붙었다. 10초 남았습니다, 박민준 씨. 남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관 뚜껑을 닫으려는데 회장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다. 제발. 내 딸이. 딸? 그 순간 전화 너머 목소리가 바뀌었다. 민준 씨 저예요. 성우병원 이사장입니다. 성우병원. 은서가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다. 이사장님이 왜? 간단합니다. 그 관 속 사람 성우그룹 한경태 회장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살아나면 당신 동생 수술은 취소됩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무슨 소리예요? 수술이랑 이게 무슨 상관? 성우병원은 성우그룹 소유입니다. 그리고 한경태 회장이 돌아오면 제가 이사장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동생분 수술 승인도 기증자 매칭도 모두 제 권한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다. 은서 수술이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불법까진 아니지만 대기 순서를 건너뛴 건 맞죠. 회장님이 돌아오시면 당연히 조사받을 겁니다. 그럼 수술은 무산되고 박은서 씨는? 말을 끊었지만 의미는 명확했다. 은서는 1년 넘게 심장 이식을 기다렸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의사가 말했다. 선택하세요. 모르는 재벌 하나 죽이고 동생 살리기. 어렵지 않잖아요? 관 속에서 회장이 신음했다. 이사장. 배신자.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관 뚜껑을 잡은 채 멈춰섰다. 5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법정에서 판사가 선고문을 읽을 때 은서가 방청석에서 울던 모습. 그 뒤로 은서는 병을 얻었다.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이 악화되어 결국 심장 이식이 필요한 지경까지 왔다. 다 내 탓이었다. 죄송합니다. 나는 중얼거리며 관 뚜껑을 닫았다. 회장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봉인용 나사를 조이는 내 손이 피로 물든 것처럼 느껴졌다. 차를 몰았다. 장례식장이 아니라 병원으로. 핸들을 잡은 손에서 땀이 흘렀다. 이건 살인이 아니야.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백미러에 비친 내 얼굴은 살인자의 얼굴이었다. 병원 후문에 도착했다. 새벽 3시 인적이 드물었다. 관을 영안실로 옮기려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잘하셨습니다, 민준 씨. 영안실 3호실로 가세요. 제 사람들이 처리하겠습니다. 은서는?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6시간 후면 끝날 겁니다. 전화가 끊겼다. 관을 밀고 복도를 걸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깜빡였다. 3호실 문을 열자 2명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 놓으세요. 말없이 관을 내려놓고 돌아서려는데 한 남자가 내 어깨를 잡았다. 잠깐만요. 왜요? 남자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혹시 관 열어봤죠? 아니요. 거짓말. 봉인 나사 흔적이 새 겁니다. 한 번 풀었다 다시 조인 거죠.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게. 확인 좀. 남자가 웃었다. 차가운 미소. 괜찮습니다. 어차피 당신도 공범이니까요.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박민준 씨. 그 말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다. 나는 피틀거리며 영안실을 나왔다. 복도 끝 창문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손을 보니 떨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복도 끝 CCTV 카메라에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 비상계단 문틈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었다. 아니, 처음부터 감시당하고 있었던 건지도 몰랐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모르는 번호. 박민준 씨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게임은 이제부터입니다. 낯선 여자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회장님의 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방금 죽인 사람의 유일한 가족이죠. 전화가 끊겼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돌아갈 수 없는 선택을 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 나를 쫓기 시작했다. 영안실을 나온 나는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려는데 손이 떨려 키를 떨어뜨렸다. 회장님의 딸입니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이사장만이 아니라 회장의 가족까지. 나는 두 세력 사이에 끼인 것이었다. 그 순간 직감이 왔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차에서 뛰어내려 영안실로 다시 뛰어들어갔다. 사무실 문을 박차고 열었다. 뭐 하는 거야? 남자 둘이 놀라 돌아봤다. 그들 뒤로관이 보였다. 이미 뚜껑이 열려 있었고 안은 비어 있었다. 회장님은 어디 있어요? 나가. 당신 일은 끝났어. 한 남자가 나를 밀쳤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5년간 장례 차량을 몰며 단련된 체력이 있었다. 남자의 팔을 잡고 비틀었다. 그 사이 다른 남자가 뒤에서 목을 조르려 했다. 나는 몸을 숙여 피한 뒤 옆 수술 카트를 밀어 남자를 쓰러뜨렸다. 영안실 구석 스트레처에 흰 천이 덮여 있었다. 천을 걷자 회장이 누워 있었다. 의식은 없었지만 호흡은 계속되고 있었다. 미쳤어? 그 사람 데려가면 당신 동생. 닥쳐. 나는 스트레처를 끌고 밖으로 나왔다. 폭도에 경보음이 울렸다. 시간이 없었다. 비상계단으로 뛰어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갔다. 차에 회장을 실었다. 뒷좌석에 눕힌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맥박이 약했다. 왜 이러는 거지, 박민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없었다. 그저 관 속 남자의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살려달라던 그 절박함이. 차를 몰았다. 병원에서 멀어질수록 숨이 겨우 쉬어졌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집으로? 이사장 사람들이 알고 있다. 경찰서?
나는 이미 공범이었다. 그때 떠오른 곳이 있었다. 2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폐병원이었다. 10년 전 폐업한 소아과 병원. 장례 업계 동료가 알려준 곳으로 가끔 시신을 일시 보관하는 장소였다. 녹슨 철문을 열고 들어갔다. 1층 진료실에 회장을 눕혔다. 먼지 쌓인 침대 위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왔다. 회장을 살펴봤다. 연구원 시절 익힌 지식이 돌아왔다. 맥박 측정, 동공 반응 확인. 그런데 이상했다. 이건 회장의 목 뒤에 작은 절개 흔적이 있었다. 봉합은 깔끔했지만 최근에 수술한 듯 보였다.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니 딱딱한 이물질이 만져졌다. 의료용 칩? 주머니에서 예전에 쓰던 휴대용 스캐너를 꺼냈다. 장례 차량에 항상 싣고 다니던 장비였다. 회장의 목에 대자 화면에 신호가 떴다. 무선 통신, 생체 신호 모니터링, 그리고 숨이 멎었다. 심장 제어 모듈. 화면에 표시된 데이터를 믿을 수 없었다. 이 칩은 단순한 의료장치가 아니었다. 원격으로 심박수를 조절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심장을 멈출 수도 있는 장치였다. 누가, 왜? 회장의 혈액을 채취해 간이 검사를 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 페타 차단제, 그리고 정체불명의 신경독소 흔적. 누군가 회장을 천천히 죽이고 있었다. 약물로 의식을 흐리게 하고 칩으로 심장을 약화시킨 뒤 마지막엔 완전히 멈추게 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장례로 위장해 증거를 없애려 했다. 이사장. 당신이었군. 이사장은 단순히 자리를 지키려던 게 아니었다. 회장을 살해하려던 것이었다. 회장의 손가락이 떨렸다. 눈꺼풀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다. 정신 차리세요. 나는 회장의 팔에 링거를 꽂고 해독제를 투여했다. 다행히 폐병원 창고에 남아있던 의약품이 있었다. 회장이 초점 없는 눈으로 나를 봤다. 당신은? 박민준입니다. 장례 차량 기사였던. 차량. 아, 그래. 관속에. 회장이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갑자기 내 손을 움켜잡았다. 내 딸. 한수아. 찾아야 해. 따님이요? 이사장이 딸을 인질로. 날 협박했어. 제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다. 이사장이었다. 민준 씨, 회장을 데려간 거 알고 있습니다. CCTV 다 봤어요. 선택하세요. 회장 돌려주고 입 다물기 아니면 동생 수술 중단하기. 전화를 끊었다. 회장이 힘없이 속삭였다. 미안. 야오. 당신까지. 끌어들여서. 나는 창밖을 봤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죽은 자를 훔친 남자. 나는 이제 살인 방조범에서 유괴범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 살아남으려면 진실을 밝혀야 했다. 폐병원 2층 사무실, 나는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회장은 1층에서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다. 약물 해독에는 최소 12시간이 필요했다. 그 전에 이사장이 찾아낼 게 뜻밖. CCTV 기록을 지워야 해. 병원 보안 시스템에 접속을 시도했다. 연구원 시절 배운 기본적인 해킹 기술이 있었지만 성우 병원 방화벽은 예상보다 견고했다. 젠장. 5번째 시도도 실패했다. 화면에 ACCSS DNID만 떴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다. 이사장은 이미 내 위치를 추적하고 있을 것이다. 그때였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갑자기 검은 창이 떴다. 뭐야? 누군가 내 컴퓨터에 원격 접속한 것이었다. 커서가 저절로 움직이며 글자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마이너스 서툴군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병원 보안 시스템이 뚫렸다. 관리자 권한 획득, CCTV 메인 서버 접근, 지난 6시간 녹화 기록 삭제. 누구세요? 마이너스 질문은 나중에. 일단 백도어 심어드릴게요. 3분 안에 철수하세요. 보안팀이 알아챌 겁니다. 화면에 코드가 빠르게 흘러갔다. 전문가의 솜씨였다. 왜 저를 돕는 거죠? 마이너스 한경태 회장이 살아있나요? 심장이 철렁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아는 거지? 누구냐고요? 마이너스, 저도 이사장한테 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제 할아버지예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할아버지? 마이너스,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GPS 좌표 보내드립니다. 1시간 후 거기서 만나요. 혼자 오세요. 화면이 꺼졌다. 동시에 내 휴대폰에 좌표 메시지가 도착했다. 강북구 폐산업단지 309.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다. 이 정체불명의 해커는 이미 내 위치를 알고 있었고 원한다면 언제든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 일시간 후 나는 폐공장 앞에 서 있었다. 녹슨 철문, 깨진 창문, 잡초가 무성한 주차장.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손에는 만일을 대비해 챙겨온 렌치를 쥐고 있었다. 박민준 씨?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돌아봤다. 25세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검은 후드에 백팩을 맨 모습.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보였다. 당신이 해커? 한지우입니다. 할아버지. 회장님은 무사하신가요? 일단 안정됐어요. 근데 정말 혼의 손녀라는 게. 지우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어린 소녀와 젊은 시절 회장의 사진이었다. 어머니는 회장님의 첫사랑이었어요. 결혼 전에 헤어졌고 임신 사실도 모르셨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DNA 검사를 확인했습니다. 그럼 왜 숨어 지내는 거예요? 재벌 손녀면. 이사장이 저를 실험 대상으로 썼거든요. 지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3년 전 성우병원 AI 연구소에 스카우트 됐어요. 의료 진단 AI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지우가 옷깃을 살짝 쳐쳤다. 목 뒤에 내가 회장에게서 본 것과 똑같은 수술 흔적이 있었다. 이사장은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인간의 뇌를 디지털로 연결해서 통제하는 기술. 저는 첫 번째 실험체였죠.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게 내가 연구하던 분야였어요. 알아요. 박민준 전 신경보철 연구원. 5년 전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기소됐죠. 어떻게? 당신을 감옥에 보낸 것도 이사장이에요. 당신 연구자료를 훔쳐서 자기 실험에 썼거든요. 그리고 증거를 조작해 당신에게 누명을 씌웠죠.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다. 왜? 왜 저를? 당신 기술이 필요했으니까요. 근데 특허 소송 걸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차라리 당신을 제거하고 연구 자료를 가져가는 게 빨랐죠. 5년간의 억울함이 진실로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주먹이 떨렸다. 증거가 있어요? 있어요. 이사장 서버에 전부 다. 당신 이메일 조작 기록, 계좌 해킹 로그 다요. 지우가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암호화된 파일들이 빼곡했다. 하지만 접근 권한이 없어요. 물리적으로 서버실에 들어가야 해요. 왜 혼자 안 하고 저를 찾은 거예요? 지우가 날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은 회장님을 살렸어요. 이사장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건 당신이 아직 양심이 있다는 뜻이죠. 전 동생 때문에 회장을 죽이려 했어요. 하지만 결국 구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로 믿지 못하는 건 알아요. 지우가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적은 같아요. 이사장은 당신 인생도 제 인생도 망쳤어요. 그리고 지금 회장님을 죽이려 하고 있죠. 나는 지우의 손을 봤다. 떨리고 있었다. 나처럼. 뭘 해야 하죠? 병원 지하 서버실에 침투해요. 증거 확보하고 이사장의 범죄를 폭로하는 겁니다. 그럼 제 동생 수술은? 지우가 씁쓸하게 웃었다. 제가 병원 네트워크 통제할 수 있어요. 수술은 제가 보호할게요. 대신? 당신 목숨은 보장 못해요. 이사장 경호팀은 전직 특수부 대원들이거든요. 나는 지우의 손을 잡았다. 언제 들어가죠? 오늘 밤. 이사장이 외부 행사 참석하는 시간이에요. 뜻밖의 동맹이 생겼다. 서로를 믿지 못했지만 같은 적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밤 11시 성우병원 지하 3층. 나와 지우는 환기구를 통해 서버실 복도에 침투했다. 피상등만 켜진 어둠 속 지우의 노트북 화면만이 희미하게 빛났다. 경비 교대 시간 5분 남았어요. 서둘러요. 지우가 서버실 도어락에 USB를 꽂았다. 화면에 코드가 흐르더니 삑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은 차갑고 어두웠다. 수백 대의 서버가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메인 서버는 저쪽이에요. 지우가 앞장섰다. 나는 뒤를 따르며 주변을 경계했다. 혹시 모를 카메라나 센서를 조심해야 했다. 여기에요. 지우가 특정 서버 앞에 멈춰섰다. 케이블을 연결하고 노트북을 열었다. 암호화 풀리는데 3분. 그동안 문 지켜주세요. 나는 문 옆에 서서 복도를 주시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들키면 끝이었다. 2분이 지났다. 됐어요. 지우의 목소리에 돌아봤다. 화면에 파일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게 뭐예요?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프로젝트 에덴. 맞춤형 장기 이식 프로그램. 나도 화면을 들여다봤다. 엑셀 파일에는 환자 명단이 가득했다. 이름, 나이, 혈액형, 장기 상태, 그리고 사망 예정일. 눈을 의심했다. 각 환자 옆에 날짜가 적혀 있었다. 어떤 환자는 이미 지난 날짜였고 어떤 환자는 다가올 날짜였다. 지우가 다른 파일을 열었다. 내부 문서였다. 성우재단 장기 이식 최적화 프로젝트 대기자 명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VIP 고객 우선 매칭. 필요시 약물 투여로 기증자 사망 시기 조절. 손이 떨렸다. 이사장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어요? 장기 이식 대기자들이요. 부유층 고객들에게 맞춤형 장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우가 환자 명단을 스크롤했다. 수십 명의 이름이 지나갔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내 눈에 들어왔다. 박은서. 내 동생 이름이었다. 아니. 파일을 클릭했다. 은서의 상세 정보가 떴다. 환자명 박은서, 질환 확장성 심근병증, 혈액형 AB형, 매칭 대상 VIP-47 한수화, 예정 처치 심장 이식 수술 중, 의도적 합병증 유발, 뇌사 판정, 장기 적출. 뇌사 판정? 수술 중에 일부러 실수를 해서 은서를 죽이고 장기를 빼낸다는 거예요? 지우가 다른 파일을 열었다. VIP-47 한수아. 회장님 친딸이에요. 선천성 심장 질환으로 이식이 필요했대요. 화면에 수아의 의료 기록이 떴다. 20대 초반의 여성. 3년 전부터 심장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었다. 이사장은 회장님 딸을 살리겠다며 접근했어요. 그리고 AB형 심장 기증자로 당신 동생을 찾아낸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졌다. 은서의 병. 스트레스성 심근병증. 내가 누명을 쓰고 무너진 뒤 시작됐다. 혹시. 손이 떨리며 다른 폴더를 열었다. 유도 발병 프로젝트. 5년 전부터 박은서 모니터링. 스트레스 유발 목적으로 오빠 박민준 산업기술 유출 사건 조작. 이후 약물 투여를 통한 심근병증 유도. 노트북을 떨어뜨릴 뻔했다. 은서 병도. 조작이었어요? 이사장이 일부러 만든 거예요. 회장님 딸에게 줄 심장을 얻기 위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5년간의 억울함, 은서의 고통, 모든 게 이사장의 계획이었다. 이 미친 새끼가. 주먹으로 서버를 쳤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다. 민준씨 진정해요. 증거 먼저 확보해야. 그때였다. 폭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구 없나? 서버실 문이 열려있는데? 경비였다. 지우가 황급히 USB를 뽑았다. 뒷문으로. 우리는 서버 사이를 뛰어 비상구를 향했다. 뒤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침입자다. 지하 3층 서버실. 계단을 뛰어 올랐다. 1층까지 도착했을 때 경호원들이 몰려왔다. 저기다. 잡아. 지우가 내 손을 잡아 끌었다. 응급실 쪽으로. 환자들과 의료진 사이를 비집고 달렸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출구 봉쇄. 놓치지 마. 주차장으로 나가려는 순간 앞을 검은 승용차가 막아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이사장. 이사장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민준씨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왜 쥐새끼처럼 도망 다니십니까? 뒤에서 경호원 5명이 우리를 에워쌌다. 증거는 확보했어요. 지우가 USB를 들어보였다. 이걸 언론에 넘기면 넘기지 못할 겁니다. 이사장이 손을 들었다. 경호원 하나가 총을 꺼냈다. 여기서 끝입니다. 두 분 다 불행한 사고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나는 지우 앞을 막아섰다. 은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수술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한수와 양은 새 심장을 받겠죠. 아름다운 결말 아닙니까? 당신, 인간도 아니야. 인간이요? 민준씨, 세상은 원래 이렇습니다. 가진 자가 살아남고 없는 자는 부품이 되는 거죠.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경호원이 총구를 겨눴다. 그 순간 주차장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차 6대가 몰려왔다. 꼼짝 마. 손들어. 이사장의 얼굴이 굳었다. 경찰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30대 여성 형사. 그녀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박민준 씨, 한지우 씨. 괜찮으십니까? 누구세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입니다. 익명 제보를 받고 왔습니다. 형사가 봉투를 꺼내 보여줬다. 안에는 우리가 방금 다운로드한 파일들이 인쇄되어 있었다.
30분 전에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성우재단 불법 장기 이식 증거 자료라고요. 지우와 내가 동시에 물었다. 누가 보낸 거예요? 형사가 고개를 저었다. 발신자 불명입니다. 하지만 덕분에 영장 발부받았죠. 이사장이 뒤로 물러섰다. 이건 조작된 자료입니다. 그건 조사해보면 알겠죠. 일단 동행하시죠, 이사장님. 수갑이 채워졌다. 나는 주저앉았다. 끝났다. 정말로 끝난 것일까? 지우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은서 씨 수술실 확인해야죠.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우리는 수술실로 뛰어갔다. 폭도 끝 수술실 앞에서 간호사가 나왔다. 박은서 환자 보호자 되시나요? 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합병증 없이 깨끗하게요. 눈물이 터졌다. 은서는 살았다. 진짜 심장 이식을 받고 살아난 것이었다. 지우가 말했다. 누군가 수술팀에 진짜 심장을 공급한 것 같아요. 이사장 계획과 별개로요. 누가? 그 순간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발신자 불명. 당신 동생은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를 구할 차례입니다. 마이너스 한수아. 회장의 딸. 그녀가 모든 걸 준비했던 것이었다.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진실의 심장을 찾았다. 그리고 이제 복수가 시작될 것이었다. 은서의 수술이 끝난 지 12시간 후. 나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잠든 동생을 보고 있었다. 새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모니터의 초록색 선이 생명을 증명했다. 깨어나면 곧 회복될 겁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이사장은 구속됐지만 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예감이 들었다. 지우가 복도 끝에서 전화하고 있었다. 경찰과 검찰에 증거를 넘긴 후 회장의 소재를 비밀로 유지하며 추가 조사에 협조하고 있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박민준.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였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됐다. 음성 변조였다. 누구세요? 이사장은 말단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예요. 심장이 얼어붙었다. 무슨? 중환자실 3호 침대. 박은서 양의 새 심장 아름답죠? 하지만 그 안에 작은 선물이 들어있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뭐라고? 생체폭탄이에요. 심장 조직에 이식된 초소형 폭발물. 원격 신호로 작동됩니다. 터지면 심장이 산산조각 나겠죠. 뒤를 돌아봤다. 은서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 심장 안에 폭탄이? 미친. 당장 제거해. 불가능합니다. 제거 수술하면 즉시 폭발하도록 설계됐어요. 그리고 24시간 안에 신호받지 못하면 자동 폭발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왜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필요하니까요, 박민준. 5년 전 당신이 개발하던 신경보철 기술 BCI-7 프로토타입 완성하세요. 그건 미완성 기술이에요. 인간 실험 단계도 못 갔어요. 하지만 당신은 80%까지 완성했죠. 나머지 20%만 채우면 됩니다. 그럼 동생은 살립니다. 그 기술로 뭘 하려고? 질문 말고 선택하세요. 동생 죽이기 아니면 기술 완성하기. 침묵이 흘렀다. 72시간 드리겠습니다.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혼자 오세요. 경찰이나 한지우 데려오면 동생 심장이 터집니다. 전화가 끊겼다.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지우가 달려왔다. 무슨 일이에요? 은서 심장에. 상황을 설명했다. 지우의 얼굴이 굳었다. 말도 안 돼요. 심장 이식 수술 중에 누가 폭탄을. 수술팀 중 누군가 매수됐을 거예요. 지우가 노트북을 꺼냈다. 지금 병원 수술 기록 해킹해서. 안 돼요. 나는 지우의 손을 잡았다. 들키면 은서가 죽어요. 나 혼자 가야 해요. 미쳤어요? 함정인 거 뻔하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문자가 도착했다. GPS 좌표와 함께 한 줄. 경기도 파주시 폐연구소 피동. 오늘 밤 자정. 혼자. 지우가 좌표를 확인했다. 여기. 5년 전 당신이 일하던 연구소잖아요. 맞았다. 내가 누명 쓰고 쫓겨난 그곳. 왜 하필 거기로. 과거를 마주하라는 거겠죠. 나는 은서를 마지막으로 봤다. 평화로운 얼굴. 그 심장 안에 죽음이 따르르 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꼭 돌아올게. 밤 11시 나는 폐연구소 앞에 도착했다. 한때 내 꿈이 있던 곳. 지금은 폐허였다. 깨진 유리창, 녹슨 철문, 어둠만이 가득했다. 피동으로 걸어갔다. 문이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비상등 하나만 깜빡이고 있었다. 계단을 내려가 지하 실험실에 도착했다. 잘 오셨습니다, 박민준.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났다. 60대 남자. 흰 가운을 입고 있었다.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최 교수님? 최현우. 5년 전 내 지도 교수였다. 나를 연구원으로 채용했고 BCI 기술 개발을 함께했던 사람. 오랜만이군, 민준. 교수님이. 왜? 최 교수가 차갑게 웃었다. 궁금했나? 누가 자네 인생을 망쳤는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설마 교수님이? 5년 전 자네 연구 자료를 훔친 사람. 산업기술 유출 증거를 조작한 사람. 모두 나였네. 왜요? 왜긴. 자네 기술이 필요했으니까. BCI-7은 혁명이었어. 인간의 뇌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기술. 그걸 자네 혼자 독식할 순 없었지. 주먹을 쥐었다. 그래서 절 감옥에 보낸 거예요? 제 인생을 망친 거예요? 망친 게 아니라 정리한 거야. 그리고 덕분에 나는 이사장과 손잡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지. 최 교수가 뒤를 돌았다. 실험실 안쪽에 거대한 장비들이 보였다. 이게 뭐예요? BCI 양산 시스템이네. 자네 기술 기반으로 만들었어.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 뇌- 기계 동기화율이 60%에서 멈췄거든. 화면에 데이터가 떴다. 실험 대상자들의 뇌파 그래프. 모두 비정상적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실험체들이 미쳐버렸어. 동기화 과정에서 뇌가 손상됐지. 자네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네. 절대 안 해요. 동생은? 최 교수가 태블릿을 보여줬다. 은서의 심장 모니터링 화면이었다. 그리고 붉은 타이머. 68만 4219. 72시간 안에 완성 못하면 폭발하네. 선택하게, 민준. 나는 실험 장비를 봤다. 내가 만든 기술. 사람을 구하려 했던 기술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어 있었다. 이걸 완성하면 뭘 할 건데요? 세상을 바꾸는 거지. 뇌를 통제할 수 있다면 범죄자를 개조할 수 있어. 반대 세력을 순종하게 만들 수 있고. 완벽한 사회 통제 시스템이야. 그건 괴물을 만드는 짓이에요. 괴물? 아니, 신이 되는 거야. 최 교수가 실험복을 던졌다. 시작하게. 68시간 남았네. 나는 실험복을 집어들었다. 동생을 살리려면 괴물이 되어야 했다. 내 기술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야 했다. 손이 떨렸다. 그리고 나는 실험복을 입었다. 스스로 괴물이 되어가는 걸 느꼈다. 48시간이 흘렀다. 나는 실험실 구석에 앉아 코드를 입력하고 있었다. 모니터에는 BCI-7 시스템의 복잡한 알고리즘이 떠 있었다. 최 교수는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내 작업을 감시했다. 잘하고 있네, 민준. 동기화율이 75%까지 올라갔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손가락만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다. 겉으로는 기술을 완성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다. 시스템 백도어를 심고 연구소 전력망 구조를 분석하고 생체 폭탄 신호 주파수를 역추적하는 것. 최 교수는 모르고 있었다. 내가 5년 전보다 훨씬 더 발전했다는 사실을. 장례 차량을 몰며 밤마다 독학으로 공부했던 것들이 지금 무기가 되고 있었다. 타이머 확인하게. 최 교수가 태블릿을 보여줬다. 23만 1742. 24시간도 남지 않았다. 서두르게. 완성 못하면 동생 심장이. 그때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최 교수가 휴대폰을 낚아챘다. 누구야? 문자였다. 발신자는 지우. 회장님 깨어나셨어요. 준비됐습니다. 최 교수의 얼굴이 굳었다. 한지우? 그 여자한테 연락했어? 안 했어요. 일방적으로 온 거예요. 최 교수가 경호원에게 소리쳤다. 추적해. 한지우 위치 찾아. 그 순간 연구소 전체가 흔들렸다. 쿵. 폭발음이었다. 비상등이 깜빡이며 경보음이 울렸다. 무슨 일이야? 경호원이 무전기로 보고받았다. 정문에 경찰 특공대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가 나를 노려봤다. 내가 신고했어? 아니에요. 전 여기 갇혀 있었잖아요. 또 다른 폭발. 이번엔 더 가까웠다.
최 교수가 총을 꺼내 내 머리에 겨눴다. 뭔 짓을 한 거야?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때 실험실 모니터들이 일제히 켜졌다. 화면에 뉴스 속보가 떴다. 성우재단 불법 장기 이식 실험 폭로. 환자 강제 안락사 의혹. 한경태 회장 생존 확인. 이사장의 살인 음모 고발. 최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어떻게? 뉴스 화면이 바뀌었다. 회장이 병상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 저는 성우그룹 한경태입니다. 제 측근이었던 이사장과 최현우 교수에 의해 살해당할 뻔했습니다. 그들은 불법 인체 실험과 장기 밀매를 주도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이미 검찰에 제출됐습니다. 최 교수가 비틀거렸다. 불가능해. 회장은 의식불명 상태였는데 나는 조용히 말했다. 48시간이면 충분했어요. 회장님을 깨우고 증거를 정리하고 언론에 공개하기엔 내가 일부러 시간을 끈 거야? 당신이 날 믿은 게 실수였죠, 교수님. 최 교수가 총구를 겨눴다. 하지만 나는 이미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엔터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에 떠 있는 건 연구소 전력망 제어 시스템이었다. 생체 폭탄 신호는 특정 주파수를 써요. 그 주파수를 교란하면 신호가 끊기죠. 그리고 연구소 전력망을 역이용하면 엔터를 눌렀다. 연구소 전체가 거대한 전자기파 발생기가 됐다. 모든 전자 장비가 꺼지고 비상 전원만 깜빡였다. 은서 심장의 폭탄. 이제 신호 못 받아요. 최 교수가 태블릿을 확인했다. 화면이 깜빡이며 연결이 끊겼다. 이 미친 자식. 총을 쏘려는 순간 실험실 문이 폭파됐다. 특공대가 진입했다. 손들어. 무기 버려. 최 교수는 총을 내 머리에 대고 뒤로 물러섰다. 가까이 오지 마. 쏜다. 교수님.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미 끝났어요. 당신 범죄는 전국에 생중계됐어요. 도망갈 곳 없어요. 최 교수의 손이 떨렸다. 5년을 준비했는데 내 놈 때문에 제 인생도 5년 망가졌죠. 이제 동점이에요. 특공대 저격수가 조준했다. 무기 내려놓으세요. 최 교수가 허탈하게 웃었다. 민준, 넌 결국 괴물이 됐어. 날 이기려고 괴물이 된 거야.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전 제 동생을 지킨 거예요. 그게 괴물이라면 기꺼이 괴물이 되죠. 총성이 울렸다. 저격수의 총알이 최 교수 어깨를 맞췄다. 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특공대가 달려들어 최 교수를 제압했다. 나는 주저앉았다. 끝났다. 정말로 끝난 것이었다. 마이너스. 3일 후 병원. 은서가 침대에 앉아 웃고 있었다. 오빠, 진짜 심장에 폭탄이 있었어? 응급 제거 수술로 다 꺼냈어. 은서의 새 심장 속에 숨어있던 초소형 폭발물은 전자기파로 무력화된 후 특수수술팀이 안전하게 제거했다. 오빠 덕분에 살았네. 아니야. 우리 모두 덕분이지. 병실 문이 열리고 지우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뒤로 휠체어를 탄 회장이 따라왔다. 회장님. 고마네, 박 선생.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도 내 딸도 죽었을 거야. 회장의 딸 수아도 함께였다.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제가 오빠를 이용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덕분에 진실을 밝혔어요. 수아는 은서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당신 심장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어요. 미안해요. 은서가 웃으며 받았다. 이제 우린 둘 다 살았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회장이 내게 봉투를 건넸다. 자네 누명을 벗겨주겠네. 그리고 원한다면 다시 연구원으로.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전 이제 다른 길을 찾을 거예요. 창밖을 봤다. 햇살이 눈부셨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가 보였다. 심장을 되찾는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될 것이었다. 6개월 후. 새벽 5시 나는 핸들을 잡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뒷좌석엔 관이 없었다. 대신 의료 장비가 실려 있었다. 긴급 장기 이송용 차량. 죽음을 나르던 차가 이제는 생명을 나르고 있었다. 민준 씨 10분 안에 도착해야 해요. 환자 상태가 위중해요. 무전기 너머로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지금 성우병원. 아니 이제는 희망의료재단 병원으로 바뀐 그곳에서 의료 AI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었다. 알았어. 5분 안에 도착할게. 엑셀을 밟았다. 쿨러박스 안엔 AB형관이 들어있었다.
30대 교통사고 사망자가 기증한 장기. 수혜자는 말기 간경화 환자. 이간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으면 그 환자는 죽는다. 예전엔 죽은 사람을 옮겼다면 지금은 죽은 사람의 선물을 옮기고 있었다. 4분 50초 만에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여기요. 수술팀이 달려나와 쿨러박스를 받아갔다. 집도의가 내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딱 맞춰 오셨네요. 환자 잘 부탁드립니다. 수술실 불이 켜졌다. 나는 차에 기대어 담배를 꺼내려다 멈췄다. 6개월 전 끊었던 담배. 다시 피울 이유가 없었다. 오빠. 뒤에서 은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은서? 왜 여기 와? 은서는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다. 수술을 완전히 회복한 그녀는 간호학과에 복학해 이제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다. 오빠 온다길래 인사하려고. 커피 마실래? 응, 고마워. 병원 카페테리아에 앉았다. 은서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건넸다. 오빠 요즘 많이 바쁘지? 응. 긴급 이송이 하루에 서너 건씩 들어와. 힘들지 않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게 맞는 것 같아. 은서가 조용히 웃었다. 오빠, 회장님이 제안하신 거 정말 안 받을 거야? 연구소 복귀하면 연봉도 훨씬 좋을 텐데. 그랬다. 한경태 회장은 내게 새로 설립한 의료연구소 소장 자리를 제안했다. 누명도 벗겨졌고 5년 전 연구 자료에 대한 특허권도 돌려받았다. 원한다면 언제든 연구원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전 이 일이 좋아. 왜? 죽음 옆에서 일하면 삶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거든. 은서가 내 손을 잡았다. 오빠는 영웅이야.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살렸잖아.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난 그저 살아남은 죄인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나는 폐병원을 찾았다. 6개월 전 회장을 숨겼던 그곳. 이제는 완전히 버려진 건물이었다. 1층 진료실에 들어갔다. 먼지 쌓인 침대 위에 앉아 창밖을 봤다. 여기 있을 줄 알았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지우였다. 어떻게 알았어? GPS 추적했죠. 지우가 옆에 앉았다.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요. 맞았다. 오늘은 최 교수의 1심 선고일이었다. 판결 들었어요? 응. 무기징역. 이사장은? 징역 25년. 살인 미수 장기 밀매 인체 실험. 죄목이 20개가 넘어. 침묵이 흘렀다. 후회돼요? 그때 그 선택? 지우가 물었다. 관 속 회장을 살린 그 순간. 매일 생각해. 만약 내가 관을 열지 않았다면 은서 수술은 순조로웠을까? 내가 모른 척했다면 더 쉬웠을까? 답은?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손을 봤다. 떨림 없는 손. 이 손으로 누군가를 살렸다는 건 알아. 그걸로 충분해. 지우가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거 회장님이 전해달래요. 상자를 열자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펜던트에 새겨진 글자. 생명을 구한 자에게. 회장님 말씀이 당신은 죄인이 아니래요. 영웅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래요. 선택의 무게를 견딘 사람. 목걸이를 손에 쥐었다. 차갑고 무거웠다. 지우. 네? 너는 후회 안 해? 칩 제거 수술 받은 거. 지우는 3개월 전 목 뒤에 통제 칩을 제거했다. 위험한 수술이었지만 성공했다. 후회요? 당연히 안 하죠. 지우가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전 이제 자유예요. 누구한테도 조종당하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나도 하늘을 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날 아침 나는 다시 핸들을 잡았다. 오늘의 임무는 심장 이송. 뇌사 판정받은 10대 소년이 기증한 심장을 20대 여성에게 전달하는 일이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생각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누군가의 죽음은 다른 누군가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내 인생도 그랬다. 5년 전 죽은 줄 알았던 내가 관 속에서 살아난 회장을 만나 다시 태어났다. 은서도 그랬다. 낯선 누군가의 심장으로 새 삶을 얻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연결고리가 되어 달리고 있었다. 무전기가 울렸다. 민준 씨, 수술 준비 완료됐어요. 20분 안에 도착하세요. 알았어. 15분 안에 갈게. 엑셀을 밟았다. 백미러에 비친 내 얼굴은 더 이상 살인자가 아니었다. 죄인도 아니었다. 그저 살아남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달리는 사람이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다. 나는 장례 차량을 계속 운전한다. 다만 이제는 죽음을 운반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삶을 지켜내는 길을 달리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우리는 모두 죽음과 삶 사이 어딘가를 달리고 있다. 중요한 건 어느 쪽을 향해 가느냐다.